자, 보실게요. 저희 그래서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을 하는 거는 나이하고 소득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나이하고 소득을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보셔야 되고,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 보실 필요 없고 소득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나이하고 소득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은 제외죠. 본인의 나이도 제외고요. 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본인 외에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정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지 몇 쪽 가실 거냐면 619쪽 가실 거고요. 회사는 2094로 바꾸실 거예요. 다음 전자예요. (619쪽이요) 다음 전자 보실 거예요. 자, 문제 5번이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100점 6점짜리로 지금 나와 있고요. 아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영업부 사원 김한국 씨 입사일은 2025년 1월 1일에 국내 근무고요. 사원 등록 코드 번호는 105번으로 하고, 김한국 씨의 부양가족을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나왔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은 모두 거주자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함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주민번호를 실제 사람 주민번호를 쓰다가 이제 약간 도용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요. 이게 주민번호가 이제 가상 주민번호면 적색으로 뜨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표시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원 등록을 가셔서요. 네. 여기 밑에다가 사원을 먼저 등록을 하실 거예요. 105번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한국 쳐주시면 되고,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민번호 쳐주시면 돼요. 숫자만 쳐요. 다시 치면 안 돼요. 다시 치면 모자라요, 칸. 입사 연월일은 2025년 1월 1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내국인, 그 다음 대한민국, 나머지는 건드실 거 없어요. 만약에 주소지 있으면 주소지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꼭 보셔야 되거든요. 10번 칸 주의해 주셔야 돼요. 10번 칸이요. 오른쪽에 10번 칸 보시면 생산직 등 여부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지금 무조건 무슨 부가 나와요. 부서가 나오거든요. 지금 무슨 부 직원이에요? 그럼 영업부는 생산직 아니죠. 그래서 0으로 되어 있어야 맞아요. 여는 예스고 부는 노예요. 그러니까 부로 되어 있어야지 맞는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본인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을 밑에다가 쳐주셔야 돼요. 치실 때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여성을 저희가 칠 거라면 관계가 나오실 거예요. 김한국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배우자 써 있죠? 그럼 제일 먼저 F2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배우자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 같으면 굳이 F2 키 안 눌러요. 왜냐면 여기에 번호가 나오잖아요. 지금 똑같거든요, 번호. 그래서 3번 치시고 바로 배우자 나여성 쳐주시면 되고요. 내국인, 주민번호.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부양가족을 먼저 다 칠 거예요. 이렇게 주민번호, 그리고 나머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내려가세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 가족 치세요. 계속 이렇게 가족을 먼저 다 칠 거예요. 치고 나서 수정할 거예요. 네. 김한국의 직계존속, 그럼 본인의 직계존속이죠. 그 다음에 김조선, 이렇게요.
부양가족을 먼저 칠 거예요. 직계비속은 4번 쳐주셔야지 되고요. 존속은 1번, 2번, 배우자는 무조건 3번.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번호가 외워질 거예요. 거의 뭐 가족들을 치는 거라. 주민번호 칠 때는 숫자만이에요. 형제자매 마지막은 6번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을 먼저 쳐주셔야 돼요. 참 시험 문제는 우리나라답지 않게 대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많습니다. 네. 그죠? 요즘 뭐 3명 4명 살면 많이 사는 건데. 주민번호 오류는 따로 없네요. 네. 잘 나오네요, 주민번호. 그리고 요즘 NG분들 뒷자리 주민번호 3, 4죠? 2000년생부터 3, 4 아닌가요? 옛날 분들은 1, 2예요. 네. 그래서 옛날 분들은 3, 4가 뭔지 아셔야 되고, 요즘 분들은 1, 2가 뭔지 아셔야 되고, 1이 남자고 2가 여자, 3이 남자, 4가 여자. 네. 뒷자리 3, 4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부럽습니다. 나머지 1, 2요? 네. 화이팅이요. 다 치셨죠? 그럼 제일 먼저 맨 위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들고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가족관계만 치신 거예요. 그쵸? 이랬을 때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 잡는 쪽을 잘 보세요. 여기죠? 지금 이 제목이 뭐예요? 지금 기본공제 칸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기본공제 칸? 네, 요렇게 기본공제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부가 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누구예요? 형제자매가 부가 떴어요. 그럼 형제자매가 부가 뜨는 게 뭐냐면, 저희는 주민번호를 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이를 구분해줘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에 대한 나이를 구분해줘요. 됐어요? 단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배우자는 잡아주거든요. 장애인은 저희가 선택하지 않는 이상 나이가 안 잡혀져 있어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우자는 왜 잡히냐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입력할 때, 나여성 입력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고 치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아, 배우자구나. 그러면 나이는 상관없어. 나이가 안 돼도 무조건 열어주자. 그래서 열어줄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세예요? 45세죠. 배우자로 열려 있잖아요. 지금 부가 아니고. 그쵸? 왜냐면 배우자는 나이 봐야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장애인 칸 보이시죠? 이 장애인 칸은 누구도 저희가 선택한 게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애인이 없다라고 프로그램은 생각하고, 주민번호를 쳤을 때 나이 안 되는 사람은 부로 자동으로 뜨게끔 돼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지금 맨 밑에 있는 형제자매 있죠? 형제자매는 지금 46이기 때문에 부로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가 뜨면 아, 나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희 시험 문제는 형제자매 있죠? 형제자매가 대부분 처음에 입력하셨을 때 부로 뜰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형제자매는 보통 본인과 배우자 나이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부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형제자매는 부가 안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장애인이면 돼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나이가 분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형제자매가 만약에 기본문제 대상자가 되려면 장애인이면 될 확률이 높아요. 단 장애인도 소득을 보셔야 돼요. 소득은 다 봐야 돼요. 부양가족은. 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소득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맨 위에 있는 본인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부터. 본인은 다듣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이 다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가 부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본인이 부대면 이 가족은 다 끝이에요. 연말정산 엔드. 네. 그래서 여기는 부대일 수는 없고요. 그럼 본인을 왜 확인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여기를 잘 보시면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있죠. 여기 화면 밑에 쪽이요. 밑에 쪽 화면에 부양가족 공제 현황이라고 있을 거예요. 봤어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여기부터 보셔야 돼요. 본인이 세대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문제상에 세대주다 아니다가 안 나와 있긴 할 거예요. 만약에 문제상이 안 나왔잖아요. 냅두세요 그냥. 제 말 이해가요? 본인만 판정하시는 거예요. 본인만. 이거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찍혀서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그럼 이거 0 체크해 주셔야 돼요. 꺼야 돼요. 세대주.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로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보통 세대주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런 거 없잖아요. 본인이든 여성이든 본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세대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대주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우리 사원 등록 하시게 되면. 그래서 최근에는 보통 나와요. 세대주다 아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대주부터 무조건 체크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한부모인지 무조건 체크를 하세요. 한부모요. 그러니까 봐봐요. 한부모가 내 부모님 말고요. 예?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라고요. 진짜 많이 까먹거든요. 이게 두 번째 무조건 우리 확인할 게. 그러니까 사원 등록 문제를 푸셔요. 그럼 첫 번째 본인이 세대주인지 먼저 확인. 그런 말 없으면 냅두고요. 두 번째 확인하실 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지금 배우자 쳤어요, 안 쳤어요? 저희 여기 3번이 있나 보시라고요. 3번. 그럼 배우자가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한부모는 끝. 됐어요? 본인이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첫 번째 체크할 게 배우자를 쳤는지 안 쳤는지를 보셔야 돼요. 진짜 까먹어요, 많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본인이 여성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됐어요? 본인이 여성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조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인이에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어요. 본인의 배우자가 없으면, 아셨죠? 한부모 공제가 되거든요.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한부모 칸 보이세요? 한부모 칸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만 해당이 되냐면 본인만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클릭이 안 되실 거예요. 왜 안 돼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저희 이거 배우자 만약에 삭제하잖아요? 그럼 한부모 칸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절대 틀릴 일은 없다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쳤을 때 배우자를 안 쳤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배우자가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럼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론에서 나오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한부모 공제는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이 있으면 무조건 한부모 공제가 돼요. 그래서 한부모 조건은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한부모 공제가 될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예전에 어렵게 나왔던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배우자가 없어요. 됐죠? 근데 내 자식들은 20세가 넘었어요. 다 20세가 넘었어요? 손자가 있었어. 손자가 20세가 안 돼.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공제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저희 지금 부양가족인데 제 자식들이 20세가 넘어가요. 근데 손자가 한 명이 있어요. 됐어요? 돼야 안 돼? 돼요. 왜? 손자는 직계비속 아니에요?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직계 원수예요? 뭐야? 이게 뭔데? 직계 속속? 뭐야?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직계비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계비속이에요. 20세, 그래서 제가 20세 이하의 자녀라고 안 썼잖아요.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한부모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 조건은 딱 하나예요.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돈 떼돈 벌어도 해줘요. 아셨죠? 연봉이 1억이 넘어도 해줘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소득 조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본인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한부모 공제가 돼요.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못 판단하라고 했어요. 본인이 여성이에요. 아셨죠? 본인이 여성이면 부녀자 공제를 판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녀자 조건은 소득을 봐요. 네. 총 급여가요. 이거 약이에요. 4,267만 1,600 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이에요. 약. 그냥 약으로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4,200만 원 이하 이 정도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 소득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아까처럼 금액이라고 제가 적었죠. 3,000만 원 이하. 네. 여기에 해당이 되면 부녀자 공제가 돼요. 네. 조건이에요. 부녀자 공제 조건. 그래서 부녀자는 소득을 봐야 되고 한부모는 소득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녀자만 봐야 돼요. 부녀자. 본인 여성이면 부녀자 칸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분은 한부모도 아니죠. 여성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프로그램상에 클릭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왜? 남자죠? 배우자 있죠? 그래서 두 칸이 다 클릭이 안 되실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는 클릭되는 칸이 뭐예요? 장애인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본인 장애인이 비장애인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첫 번째 기만국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만약에 사원 등록이 나왔어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본인부터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한부모인지 먼저 확인,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본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장애인인지 확인. 그럼 본인은 끝. 그리고 요거 항상 본인이 여자든 남자든 세대주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웬만하면 아무 말이 없다라고 하면 세대주예요. 냅두시면 되고, 세대주가 아니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요거를 세대 1으로 있죠. 0이 아니네요. 세대 1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됐어요? 네. 끝.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배우자요. 배우자부터 시작할게요. 배우자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나이 안 봐요. 그쵸? 뭐만 봐요? 소득만 확인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소득만 볼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나여성이고 지금 보시면 동거하고 있고 비장애인이며, 옆에 볼게요. 뭐라고 나와요? 사업
그게 밑줄 치세요. 소득 금액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뭐뭐 소득 금액으로 끝나는 건 얼마 이하라 그랬죠? 100만 원 이하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뭐뭐 소득 금액이. 그러면 이 사람은 가요. 여기까지 와요. 부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저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지는 거예요. 부양가족은 맞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기 칸이에요. 여기 칸이 채점 대상이에요. 부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 어차피 배우자는 나이는 안 보지만 뭐가 높아요? 소득이 너무 높아요. 그럼 제가 먹여 살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김조선 갈게요. 김한국의 뭐예요? 직계 존속이에요. 동거하고 있대요. 비장애인이고요. 강춘자는 나여성의 직계 뭐야? 이거 잘못 쳤네? 강춘자 나여성이잖아요. 그럼 배우자의 직계 존속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강춘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데 주거 형편 때문에 뭐 하고 있대? 별거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요거는 어차피 입력했으니까 내일 여기부터 저희가 시작하면 돼요. 실기는. 자, 그럼 보시면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그쵸? 그 다음 누구 있어요? 직계, 존속, 형제, 자매가 있다 그랬죠?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그쵸? 요게 저희 부양가족이에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 부양가족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한 세대라고 들어봤어요? 한 세대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녀석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을 더 왔다가 이제 테스트 기간이 다 끝났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출산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는 배우자랑 뭐 해야 돼요? 혼인신고라는 걸 하잖아요. 그쵸? 그 혼인신고가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 한 세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한 세대.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 세대원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을 하시거나 이제 뭐 결혼을 하셔서 밖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본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혼인신고 하는 시점이에요. 됐어요? 그럼 혼인신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한 세대가 구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세대가 구성이 됐을 때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정할 거 아니에요. 누가 세대주 할래? 이렇게 정해요. 네가 해. 알았어. 그럼 내가 세대주 할게. 그러면 저희는 한 세대가 구성이 돼요. 그럼 그 세대는 이렇게 나오겠죠. 본인하고요. 그 다음 누구예요? 배우자. 이게 새로운 세대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원래 부모님 세대들이 있겠죠. 그럼 원래 부모님 세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한 세대가 구성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죠? 그럼 직계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여기까지예요.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요, 이제부터 한 세대라고 해요. 그러면 한 세대의 조건은 뭐냐?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부양가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심지어 외국 유학생활을 해도 부양가족이에요. 예를 들어 나 본인 배우자랑 직계 비속 외국으로 갔어요. 나 기럭기럭. 그죠? 나 기러기도 뭐예요? 나라에서 봤을 땐 다 데리고 사는 걸로 봐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세대는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부양가족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같이 안 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도 부양가족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은 무조건 부양가족.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이 있죠. 직계 존속하고 뭐가 있어요? 형제자매가 있죠. 두 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유가 뭐밖에 안 되냐? 자, 이분들이 만약에 부양가족이 되고 싶어요. 근데 따로 살아. 근데 부양가족이 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사유가 뭐냐? 이거야.
이 두 사람은 주거 형편 상 별거하고 있거나 저기 질병 있죠? 질병 때문에 다른 데서 살거나 네. 질병 요양하고 있거나 이 사유만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웃긴 게 뭐냐, 이걸 나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부모님하고 따로 살아요. 부모님하고 따로 살아야 부모님 두 분이 아예 소득이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라에서 봤을 땐 다 주거 형편 때문에 별거하는 걸로 봐요.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부모님이 따로 살아요. 됐죠? 제가 부모님 먹여 살리고 있어요. 부모님 일 안 하세요. 연금만 타드세요. 그러면 이거는 주거 형편 때문에 별거하는 걸로 봐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본적으로 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어요. 근데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아요. 혼자 살고 있대요. 부양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형제자매 지금 밖에 나가서 혼자 살고 있는데 백수예요. 데리고 오세요, 부양가족으로.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아셨죠? 두 사람은 무조건 이 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런 사유가 나오는 거예요.